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도 라이브 이충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박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이렇게 국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정말 한 주에 한 번씩 모시는데도 더 모셔야 될 정도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정치는 일 단위입니다. 일 단위 네, 변하는 저희 것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시는 걸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대한민국의 이제 대통령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된 네네. 이후에 예. 주적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그렇죠.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난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부. 정부가 이 그 대선 후보로 나와서 토론을 할 때 보니까 그렇죠.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음. 북한이 주적이 맞습니까? 음. 라고 이야기하자 문재인 현 대통령은 네. 그건 대답을 대통령 될 사람을 할 말이 아니다. 이제 뭐 이런 말을 말이 안 했었는데 되는 얘기지. 근데 윤석열 정부가 네. 들어서고 나서는 음.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겠다. 이제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왜 어떤 정부에 따라서 북한이 주적이 될 수도 있고 주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국방백서를 뭐 1980년대 무렵부터 이제 간행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국방백서는 이제 전 세계 웬만한 민주국가들이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한테 그 자기 나라의 그 국방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그것을 설명하면 뭐가 좋냐면은 무기를 만들 때 그것이 당신네들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런 무기를 갖고 온 거라고 또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보통 이제 국방백서를 넣는데 우리나라가 그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주적을 뺐습니다. 항상 주적이 북한이라고 돼 있었는데 네네. 노무현 정부 때 뺐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하면서 다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명시를 한 것이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뭐 완전히 그 뺐다가 이번에 다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북한을 주적이라고 다시 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국가 안보 문제에는 여와 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와 야가 있으면 안 돼요. 네네.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괜찮은 뭐 신문사 논설위원하고 그러던 분이 그 어느 세미나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해서 나는 그때 좀 안심을 했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니까 주적을 빼더라. 이런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는데 네네. 주적은 우리는 주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방백서에 주적을 집어넣어야 될 아주 심각한 전략적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뭐 그 독자 청취자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박사님 그러면 그 이제 반대편에서 하는 이야기가 네네.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주적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는데 네네. 왜 대한민국은 주적을 만들어야 되냐? 네네. 전 세계 추세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렇죠. 진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심지어는 그 예비역 장군들 그런 사람도 왜 주적을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네네. 그 세계 대부분의 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예요. 주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주적을 넣어야 네네. 되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적을 넣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계 어느 나라도 너를 없애고야 말 거야라는 정책을 가진 이웃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네. 아마 하나 더 있다면 이스라엘일 거예요. 예.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은 맞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그 국방 정책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쓸어버린다라는 그 목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 노동당 규약에 보면은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시킨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반도 끝까지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즉 조카 통일을 한다라는 것이 북한의 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는 이웃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백서에 그 주적 개념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집어넣어야 할
이유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것도 이제 그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휴전선을 그어놓은 상태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명시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당연하다 거다.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꼭 집어 넣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면 그걸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이게 주적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이거는 영어로는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은 뭐 아치 애니미 정도 될 겁니다. 대적. 너는 우리의 대적이야. 네네. 뭐 그 주적이라는 게 이제 그 메인 애니미 이런 뜻인데 그 주적에 대한 그 영어 콘셉트는 specified enemy로 돼 있습니다. 네네네. 특정된 적.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있는데 네가 적이야라고 이제 specify는 여러 개 중에서 너야라고 이렇게 그 확정을 하는 거죠. 특정적으로 너다라고. 그래서 그 정하는 영어로는 네네. specified enemy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말로는 뭐 특별한 적, 뭐 이 특정된 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개념상 주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주적이 없으면 말이죠. 일단 국방 정책을 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우리가 이제 주적이 북한이라고 지금 했는데 그걸 안 해놓으면은 그 우리는 중국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될지 예. 일본을 향해서 하는 건지 북한을 향해서 하는 건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주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군사력을 만들 수 있고 군사력을 짤 수가 있고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적으로 지정된 나라가 예를 들어서 대륙 국가다 그러면 우리가 탱크를 많이 사와야지 되는 거고 우리가 주적이라고 생각한 나라가 바다에 있는 나라다 그러면은 군함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센 나라도 옆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적으로 삼고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마저도 네네. 미국은 이제 주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specified enemy라고 쓰는데 미국 국방백서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세 나라 그게 specified enemy입니다. 미국의 국방 정책은 네네. 이란, 이라크, 북한 이 녀석들의 테러리즘, 이 녀석들의 그 못된 정치 이것으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것이야라고 이제 한정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야지 국방 정책을 만들 수가 있고 아, 그래야지 네네. 거기에 해당되는 군사력을 기를 수가 있고 음. 또 주적이 있어야지 거기에 해당되는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네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필립 보빗이라는 그 헌법학자예요. 네. 그 사람이 그 국제 정치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주적이 상정되지 않는 군사 전략은 전략적으로 난센스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략을 만드니 하는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참.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이란, 이라크, 북한에 대한 네네. 테러리즘에 대한 어떤 주적을 그 미국이 네네. 부시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이 우리의 그 악의 축 세 나라입니다라고 네네. 얘기한 거가 그 적을 상정한 거예요. 그러면 부시 대통령 때부터 지금 이제 바이든 정권이 그렇죠. 들어왔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주적이라고 또 정한 나라들이 변경이 되었을지도 있죠. 좀 궁금해요. 지금 중국입니다. 아, 그 지금 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네네. 그랬냐면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소중하지만 예. 우리의 초점은 인도 태평양이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지금 미국조차도 네. 주적을 인도 태평양을 위태롭게 하는 나라, 즉 중국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미국 같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나라도 네. 적을 특정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네. 이제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주적을 명기하지 않고서 좋은 군함을 사오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화냅니다. 너 이거 누구 때문에 산 거야? 너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우리랑 싸우려고 산 거야? 예. 일본도 화낼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주적은 여러 나라를 주적으로 하고서 나라가 버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이 예를 들어 세 나라가 있다. 네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적 하나를 주적으로 상정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네.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건 누구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죠. 네네. 어. 그리고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음. 연평도를 포격까지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영토에 미사일을 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네. 정치인들 혹은
어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렇게 그렇죠. 미사일을 우리 영토에다가 쏘고 있는 북한을 향해 그리고 저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관광객을 쏴 죽이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대체 그럼 뭘 주적이라고 하는 거고 왜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예. 주적이라고 말을 뭐 못한 거죠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그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말을 못했잖아요. 네네, 최근에. 맞습니다. 그냥 불상 미사일, 미상 이건 말이 안 되는 뭐 얘기입니다. 발사체라는 말을 쓰고. 무슨 뭐 미확인 발사체 이런 것들이 네. 그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 임무 방기한 겁니다. 임무 포기한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그 최근에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 거가 네네. 북한이 2월 27일 날 쏘고 네. 3월 5일 날 또 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ICBM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장거리 미사일인데 예. 그거를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9일 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3월 9일 날 당선된 이후부터 이것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 군사적인 도발을 했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대응을 할 거냐 말할 거냐가 이제 결정됐다는 거는 정말로 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한마디 우리가 더한 거가 네네. 그렇지만은 북한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동안 평화가 유지되지 않았느냐, 전쟁은 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의 핵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느냐를 따져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거를 발전시키지 않고 막고 있었어야 되는데 예예. 비록 전쟁은 안 났다 할지라도 북한의 실력이 더 좋아졌고 이런 세월이 몇 년 더 지속되면은 그다음에는 우리는 북한한테 꼼짝할 수도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선생님 요거 관련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네네. 윤석열 정부가 국방백서에다가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넣겠다라고 네네. 한 데에 대해서 네네. 그 의미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그러니까 좀 이제 궁금합니다. 이 국방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위협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 근데 그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국가 안보 정책입니다. 네. 그 모든 우리를 향한 위협에. 그런데 그 위협이 어느 나라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국제 정책으로 말하면은 우리보다 힘센 나라가 옆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우리가 맞아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특정하는 겁니다. 일단 북한의 위협, 이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네네. 그 다음에 뭐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뭐 조선 시대 때 보면은 일본, 중국이 다 우리의 위협 요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북한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마치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지만 우리의 초점은 아시아다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네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네. 우리의 첫 번째 그 안보 대상은 북한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사실 보면 대통령의 제1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네. 임무자, 마지막 임무죠, 사실은. 우리를 도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번 정권을 통해서 네.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네네. 북한은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심하고 했습니다. 왜? 주적이 벌을 안 아니라고 받으니까. 하니까. 네, 맞습니다. 벌을 안 받으니까. 규제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지난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일을 안 한 것도 이 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예정자가 네네. 이중석 국방부 장관이 네네네. 예정되어 네네. 있는데요. 이번에 그 새로운 국방부 장관은 전 국방부 장관과 느낌이 좀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완전히 드는 게 다르죠. 예. 장병들의 가치관과 정신 세계
그렇죠.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정신 예, 교육을 다시 맞습니다. 똑바로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주적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아 당연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데 가면 북한이 주적이라고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안 가르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도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참 때 늦은 그런 개념인데 제가 이것도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같아요. 미국에 그 출장을 갔었는데 미국 학자가 말이죠. 우리가 한국 학자들 앞에서 한미 동맹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지 않았다.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전쟁하고 북한을 막는 데 대해서 우리는 그 주한미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는 끝나서 관에 누워 있는데 이제 관뚜껑에 못을 박을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좀 황당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언제 몇 년?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있을 정부 때. 때예요. 와, 그때 벌써.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더라고요. 네네. 이게 너네들 젊은이들의 여론조사한 거다. 코리아 헤럴드 기사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주적을 미국이라고 30%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야. 그 젊은 친구들이 네네. 주적이 미국이라고 30%가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그 미국 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쟁 나가지고 미국군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싸울 텐데 너의 한국군 중에 30%는 미군한테 총 쏠 거 아니냐고 질문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이제 정신 문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신 세계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장병 정신 상태 중심을 못 잡고 있다. 기사를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면은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네네. 그동안 교육을 안 한 것이죠. 또는 교육을 잘못했고 네 맞습니다. 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 유교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대답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그 5년이면은 우리가 군대 보통 2년 미만 갔다 오잖아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군대를 몇 번 받겠습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그 군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군대에 왜 와 있냐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내가 여기 왜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옷도 참 머리도 못 기르고 옷도 이렇게 입고 말이야. 네네. 바로 군인들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젊은 세대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청춘을 바치는 건데 그 이유를 모르던 시절이 지난 몇 년이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방장관 후보로 내신 분이 뭐 동맹이라든가 국가안보라든가 주적이라든가 이런 그 사상 이념 교육을 병사들한테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맞습니다. 미국 군인들한테 보면은 미국 군인들은 그 프리덤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하고서 그 아주 그건 투철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선생님 보면 저도 드는 생각이 그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제가 이제 그렇죠.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넘어가는 그 네네. 시점에 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6.25 전쟁 기념관 같은데 견학을 그러면. 갔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보면 미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유엔군이죠 유엔군. 그러면. 유엔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러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실 이렇게 고지전이 많잖아요. 그러면. 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고지를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병사들이 한 분대장이 포를 가슴에 안고 뛰어가서 그렇죠. 포에 들어가서 자폭을 하면서 자폭하고. 고지전을 점령해서 그러면. 그 글을 제가 초등학생 때 읽는데 어려도 내용 보면 다 알잖아요. 그 다 알죠. 와 그거 보면서 제가 막 그 초등학교 어린 나이인데도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국심이라는 것이 이 속에 자랐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이 주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노무현 정부 때니까 지금 더 할 겁니다. 지금은 뭐 보통이 아니죠. 뭐. 네네 뭐 미군 나가라는 집회를 뭐 이 정도로 육군사관학교 할 입학한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입학했을 정도면 그래도 네. 참 그 장교가 되고 참. 걔네들 중에 네. 30%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얘기하고 주적도 헷갈리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 근데 진짜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정권 빼앗아 와도 사실상 안 되죠. 근본적인 문제는 예. 해결이 되지 그러면. 않는다는 그러면. 것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걱정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고 나서 약간 낙관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낙관론에 네.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는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예, 우리는 예. 이제 뭐 정부한테 다 맡기고서 음.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네. 정부를 지켜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실 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무서운데 이 나라가 통일된 다음에 이 나라 이름은 무엇일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일 수도 있어요. 네, 북한이 맞습니다. 통일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근데 우리가 생각만 거기서 해도 살 수 정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정말 이 엄밀하게 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젊은 친구들 군대 가서 네네. 국가를 우리 그 남자들은 평생 군대 갔다 온 얘기 하잖아요. 우리 뭐 저도 군대 갔다 온 지 수십 년 됐지만은 그 얘기 지금도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모였다 그래도 자랑스럽고 예, 맞습니다. 나는 거기서 그래도 그 시대에 나는 내 임무를 다했다는. 그런데 지금 왜 가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북한이 적도 아닌데 내가 왜 군대 가서 고생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요거는 좀 번외의 질문인데요. 네네. 그 군대에서 네. 요즘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하잖아요. 나는 그것도 그게 이제 핸드폰 네네. 뭐 우리 전철 같은데 보면 전부 다 이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눈에는 나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정보라는 것이 예. 요새는 뭐 정보가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가 쓰레기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네네. 군대는 그 특수기관 아닙니까? 군대는 그 생명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우리 네네. 군가 보면 전부 목숨하고 다 관계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든 군가가 죽음을 상징한 군가들인데 거기서 뭐 이렇게 잠깐 놀러 간 것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좀 그 선진국에 저는 그 미국 군대를 거기는 완전히 그 프로페셔널이거든요. 그걸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강하고 그렇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데에는 그렇다고 이유가 있지 그것이 뭐 않겠습니까? 군기만 들이다 잡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면서도 참 전투에 임할 때는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프로가 되는 예,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우리가 군대를 길러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핸드폰이 들려주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렇죠. 밖에서 축구도 안 하고 전부 뭐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별로 이렇게 주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제가 참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아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북한 주적에 관한 이야기였고 네. 두 번째가 국방부 장관 예정자의 말에 그렇지,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도 뭐 군부대 강의하러 가고 그러면은 그 병사들도 이제 병사들이 와서 왜 그러니까 인생의 한 중요한 맞습니다. 시기를 거기 와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못 하고 사는 건데 그래서 그 병역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돈 세금 내는 거하고 네네. 병역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의무입니다. 네네. 의무. 그 힘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왜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정신적으로 뚜렷한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질문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질문이 네네. 될 것 같은데요. 4월 12일입니다. 촬영 일자 기준으로 하루 전 날인데요. 네네네. 항공모함이 동해 앞바다에 들어왔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대단하죠. 예. 미국 항공모함이 왜 동해 앞바다까지 들어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항공모함 링컨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가까이 와 있는 배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제일 가까이 와 있는 건 네. 링컨이 아니라 레이건이었습니다. 레이건.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미국 항공모함이 다 대통령 이름을 요새 짓는데 네네. 그래서 그 링컨호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필리핀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가 네.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예. 3월 15일 날 그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링컨호에서 비행기들이 떠서 서해 바다까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서해 바다에 미국 폭격기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 네네. 북한도 아마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 근데 그 배가 그 4월 12일 날 아침 현재 울산 앞바다까지 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네네. 뭐 동해 그 공해상에는
뭐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 그런데 그 항공모함은 혼자 오는 게 아니죠. 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잠수함 따라오고 또 호위함들 따라오는데 그거 한 대가 웬만한 나라 군사력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링컨호가 왔다 온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4월 15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김일성 생일이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ICBM 발사 실험을 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핵실험할 가능성까지 있는데 네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겁니다. 너희가 그런 도발하는 것을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미국의 뭐 아주 정말 막강한 부대가 온 것이죠. 서해 바다에.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2017년에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네. 북한이 한참 난리칠 때 네네. 그때 2017년 7월에 11월에 네네. 그 동해 바다에 그 항공모함이 그때 세 척인가 한꺼번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4년 몇 개월 만에 처음 온 것이죠. 네.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 기사도 한번 띄워주세요. 위기의 4월 본격화 한미 북 고강도 도발 대비에 분주하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4월달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그렇죠. 김일성 그렇죠. 생일날. 김일성 생일날마다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이. 근데 이번에는 그 수위가 높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몇 년 동안 핵실험은 안 했거든요. 예. 핵실험은 몇 년 동안 지금 안 했는데 핵실험까지 해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ICBM이 지난번에 화성 15호 쐈다가 10km라고 발표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진짜 10km를 쏠 가능성도 있고 이거를 그 이제 실험을 함으로써 그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못하게 막는 겁니다.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그 이번에 들어온 거 링컨호인데 링컨호. 예전에 있던 조지 워싱턴호에 한번 탑승을 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야, 그 내가 그것도 한번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미 항공모함을 타신 그게 소감에 이제 대해서. 내가 몇 년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네네. 그 제가 이제 해군 자문위원을 쭉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예. 대한민국 해군 발전 자문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때 그 항공모함이 동해 바다에 그 조지 워싱턴호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견학을 시켜주겠다고 네네. 그 올 사람은 오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견학 자격을 얻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바로 고주에 미국의 그 세미나 논문 발표하러 갈 초대도 네네. 받았었습니다. 요 배가 맞나요? 조지 워싱턴. 이게 조지 워싱턴이에요. 네. 그 73번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아. 그 번호가 이제 있는데 예. 73번 그 번호가 지금 저 보이나요? 네. 하여간 뭐 네네. 그냥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 숫자를 숫자를 봐야지 봐야. 알아요. 네네. 근데 뭐 거의 비슷비슷 같은 급이니까 네네네. 니미츠 클래스라고 그럽니다. 저 배가 갑판 길이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보통 3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수가 보통 한 5,000평 되는 거예요. 갑판 평수가 5,000평입니다. 와 엄청 크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비행기 보통 한 80대 정도 싣고 다니고. 근데 제가 그 미국 출장은 뭐 언제든지 가니까 네네. 미국 출장을 포기하고 항공모함을 봐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이야. 갔는데 평택에서 네네. C2라는 네. 그게 이제 항공모함용 버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비행기인데 이제 우리가 수송기에 다니면서 오세요. 수송기 네. 그걸 타고 평택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해 바다에 있는 뭐 독도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 내려가지고 덜커덩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착륙을 그러니까 우리 보통 비행기 착륙이 아니라 네네. 가다 그냥 갈쿠리로 거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속 뭐 300km가 갑자기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 그 브레이크 밟듯이. 그 브레이크. 제가 그 딱 내려가지고 내가 그 학교에서 국제 정치 가르치면서 네네.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야. 내가 그때 이게 힘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이야. 와 이런 힘이 이게 바로 힘이구나. 내가 그냥 말로만 네네. 학생들한테 뭐 힘이 국제 정치는 파워 폴리틱스니까 네네. 그 얘기를 하다가 그 파워를 한번 그 느끼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와. 그 거기 일하는 친구들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네네. 그 가판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어려요. 뭐 20살짜리들입니다. 이제 막 군대 어, 들어와서 뭐 일하고 있는 20살짜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인데. 저기는
뭐 그 미국 함정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알코올이 없다고. 그리고 한번 타면 6개월 동안 부모도 못 만나고. 맞습니다. 거기 보통 한 6천 명 타는데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서로 6개월 동안 못 본대요. 같은 배에 있으면서도. 이충군 TV 편집하는 네. 그 송준영 편집자가 네네. 해군 나와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6개월 아, 저 동안 73번이 아유, 나오네요. 저게 네. 워싱턴이에요. 예. 예. 아 이것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박사님께서 그 따셨던 한국모함이 요 73번 조지 저거- 워싱턴. 예, 요번에는 뭐 링컨이 왔는데 네네네. 조지 워싱턴이 또 한국에 뭐 드문드문 오고 그리고 일본에 네네. 레이건이 와 있습니다. 레이건은 76번이에요. 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제 일본 요코스카 항구가 그 레이건 함의 모항입니다. 어머니 항구. 항상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거기 뭐 무조건 상주하러 와 있고 지금 76번 저거 레이건호가 그 있죠. 네네. 참 저거 가서 보면은 야 우리도 저런 거 한 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73번 함을 타고 예. 그때 이제 그 함장이 그 뭐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방 평수가 한 10평 채 안 될 것 같은 방인데 그냥 푸른색이에요 이렇게 방이. 네네. 그런데 그 큰 지도를 보여주는데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예. 근데 한반도 지도가 이제 칼라는 아니고 그냥 푸른색이에요. 근데 한 남한 쪽에는 뭐 점이 막 찍혀 있고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북한에는 비행기가 지금 한 대도 안 떠 있다는 거예요. 북한 전역에. 남한에는 이 다 비행기들합니다. 그러니까 점이 다 비행기를 점이 체크한 뭐 건데. 수십 개도 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고 뭐 다치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함장이 그 아주 저 프라우드하게 아주 자만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북한 앞바다에 와 있는데 네네. 북한은 비행기 한 대 띄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참 야 이 친구들이 그 참 프라우드하구나. 자만 네네. 그러니까 뭐 이거 말 그러니까 자만 그러면 안 돼. 자부심. 네네. 자부심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가 뭐 북한이 그 도발하고 그럴 때 네네. 또 그 응징하러 온 거죠. 이제 위협하러 온 겁니다. 네. 야 이렇게 항공모함 하나가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게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만 네. 그 군사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저게 전문가분들 이제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상을 예보하는 사람들이 네네. 이제 태풍이 눈이 어디로 가고 뭐 검은 구름이 어디로 가고 이런 거 다 네네. 분석해가지고 맞습니다. 비가 올 거냐 분석하죠. 항공모함이 가는 게 그 태풍에 눈이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지금 긴장이 높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항공모함 위치가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의 해군 연구소라고 저쪽 가면 있는데 네네. 그 미국 그 동부 쪽에 거기서 그 계속 일주일 단위로 미국 항공모함이 어디 있다는 것이 그 지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볼 수 체킹이 있어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디에 미국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딱 찍으면 지도가 나옵니다. 그 구글에 들어가서 하면은 아예 나오는데 지금 이제 동해 바다에 점이 하나 찍혔을 거예요. 항공모함 한 척이 들어왔으니까. 네. 참 오늘 이 이슈더 라이브에서 여러분 전해드린 소식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규정한다는 것과 또 새로운 국방부 장관 이종섭 예정자의 어떤 그 갖고 있는 가치관 사상에 대해서도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진작에 이런 국방부 장관이 나왔어야 됐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저게 이제 이제라도, 우리가 네. 어떤 사람들이 또 그래요. 이게 오면 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전쟁을 막으러 온 겁니다. 네네. 그걸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왜 가느냐? 전쟁을 하려 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평화를 지키려 가는 거지. 네. 그거를 자꾸 오해하니까 미국 군함이 오면은 왜 전쟁 아니죠. 전쟁을 막으러 온 거지. 저게 와 있는 맞습니다. 동안은 예를 들어 링컨함이 동해 바다에 있는 동안은 북한이 도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6.25 때도 똑같은 거잖아요, 박사님. 그럼요. 미군이 나가니까 들어오는 피해 있는 건데. 상황이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또 국회에서 반대로 받아들여서 참. 그래서 우리 그 정부 요번에 이제 새로운 생긴 정부가 네네.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근데 도발을 하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겁니다. 그 말 한 이후에 3월 24일 날 도발했거든요. 예. 그 말은 그 이전에 했고 네. 미국의 전략 자산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북한이 그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그
이 미국 군함이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바다로 들어온 것이죠. 야, 참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지 전쟁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명심해 주시고요. 주변에 그렇죠. 널리 공유하고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예. 지금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예. 교민청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네네.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충근 아, 박사님 공부하는 국제정치 아카데미가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두 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예,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교민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앞으로 통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동포가 800만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정말 자유통일 미래 그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건설하는 기본이 통일인데 네. 그거를 위해서 정말로 소중한 파워입니다. 힘의 원천이에요. 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흩어져 있는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네. 그분들의 힘을 결집하고 우리 그 조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가 됐을 때 이것이 통일을 이룩하는 아주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교민청을 조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그 신청을 뭐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저희들이 5월 18일 날 이제 그 세계 교민청 그 창립 기념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 지원을 받을 테니까 계속 그 문의를 하고 뭐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홈페이지가 우리가 있는데 네네네. www 세 개 나오고 예. w 코리아 f W 코리아 예. f.org org 거기 들어오시면은 네. 다 뭐 신청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역시 이게 왜 군대를 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군함을 왜 사야 되는지 네네. 또 미국 군함이 왜 동해바다에 들어와야 되는지 왜 주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다 그냥 국제정치학에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1교시를 했는데 네. 오신 분들이 아주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 매주 토요일마다 네네. 그 1시부터 12시 40분부터 우리 그 주소도 나중에 한번 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주소도 알려드리면은 뭐 서울 한복판이니까 네네. 종로 일가니까 우리 그 와서 같이 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제가 그 한국인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들 와서 뭐 같이 공부하고 뭐 교류도 하고 네네. 뭐 일단 청년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청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70 넘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매주 토요일마다는 또 이충근 박사님과 함께하는 국제정치 아카데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교민청. 선생님 교민청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지금 어느 이제 정도 될까요? 교민청 간부로 우리가 네. 일단 이제 간부로 임명하신 분들이 300명 이제 돌파했습니다. 와 벌써 그리고, 300명 돌파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에 이제 5월 18일 날 네네. 뭐 그래도 오시겠다는 분이 지금 100명 수준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직 5월 17일, 18일까지 5월 시간 18일, 좀 있으니까 5월 17일 날 그 롯데 호텔, 네네. 롯데 호텔에 이제 체크인을 5월 17일 날 하시고 네. 5월 18일 날 창립 대회를 하고 5월 19일까지 네네. 5월 19일 날 이제 오후에는 또 사랑제일교회도 방문하고 네. 전방 견학도 가고 그리고 산업시찰도 또 계획이 돼 있으니까 네네. 뭐 한국에 오는 김에 한번 다 이야, 또 참. 오시면은 네네. 저희들이 뭐 아주 열렬히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너아라 팀에서도 이제 입국하시는 날부터 잘 따라 붙어가지고 네네. 돌아가신 날까지 순간순간 곳곳을 포착을 아 해가지고 좋죠. 그러면 또 촬영을 아주 참 잘 한번 해가지고 기록이 네네. 좋은 기록이 될 겁니다. 선물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는 이렇게 많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는데요. 이충근 박사님께서 전해주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넣는다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이종섭 장군님이 어떤 사상, 가치관, 이념, 이것이 얼마나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뜻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항공모함이 동해 앞바다까지 들어온 것에 대한 국제정치적인 어떤 의미와 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 드린 대로 교민청,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이충근 박사님과 함께하는 청년 아카데미, 이 시간도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또 토요일은 그 아카데미 시간 끝나면 바로 또 함께 국민대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은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네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